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한 이른바 돈봉투 사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 여러분께 심력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당 자체 진상조사를 포기하고 검찰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선 어제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의 사과 이후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점점 더 꼬이고 있다는 정황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은 역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진 강내구 한국감사협회 회장이지만, 이 모든 게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송영길을 빼놓고 이번 사건을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공개적으로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과의 통화 사실을 언론에 알리며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손발이 맞지 않는 듯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국내 언론에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하려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앞서 한겨레와의 통화에선 전날 이재명 당대표와 통화했다. 정말 이 일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고, 조기 귀국 여부를 묻는 말에는 그때 기자회견 때 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이 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대목이 눈에 띄죠. 송영길은 돈봉투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도 이정근의 개인 일탈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송영길의 그간의 입장들을 보면 프랑스 파리에서 22일 예고된 기자회견에서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정근과 강내구의 충성심에 의한 일탈이다라면서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거의 99.9%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이재명 본인이 취했던 스탠스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진상, 김용 등 측근들의 구속과 빼박 증거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던 이재명의 길을 송영길이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굳이 22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는 것은 물론 이 자리에서 귀국 여부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는 했지만, 조기 귀국, 빠른 귀국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공개적으로 이재명과 송영길은 자신들이 통화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알렸냐, 이게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이건 이재명의 송영길에 대한 어떤 요구가 관철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건의 성격상 자체 진상 조사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사과조차 안 하고 가만히 있자니 여론의 시선이 따갑고, 그렇다고 녹취 파일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의원들을 몰아세우자니 당내 내분과 분열, 그리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의원들의 원성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 같고, 이재명은 아마 굉장히 좌불안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는 해야겠고, 고심 끝에 나온 결론이 바로 유감 표명 정도의 공개 사과를 하는 것, 그리고 당대표로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하는 것, 이 두 가지 말고 취할 액션이 없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송영길이 조기 귀국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재명이 송영길과의 통화에서 요구를 했을 거라 이렇게 보는데요. 송영길, 당신에게 언론의 포커스가 집중된 상황에서 내가 가만 있는다면 화살이 나한테 향하니까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언론에 발표하자. 그래야 당대표인 내 체면이 살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말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심송심, 즉 이재명과 송영길의 일종의 밀월관계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당대표 차원의 사과와 핵심 인물인 송영길에 대한 조기 귀국을 종용했다는 것을 언론에 알림으로써 이 논란에서 이재명 본인은 살짝 비켜서 있으려고 하는 얍삽한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런 가운데 송영길 본인은 모른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녹음 파일이 하나 더 공개가 됐죠. 어제 SBS의 단독 보도였는데,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불법 자금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와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지난 2021년 4월 말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총장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나눈 전화통화 녹취 파일에 송영길 전 대표를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해당 녹취 파일을 보면 이 전 부총장이 강 감사에게 송영길 전 대표가 강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나에게 묻더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인데요. 이 녹취 파일 말고도 검찰은 이정근을 조사해 송영길 전 대표와 이런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진술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녹취와 진술로 밀어볼 때 송영길이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보고받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 것인데요. 이것 말고도 송영길이 이 사안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황 증거가 또 있었죠.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 전 부총장과 돈봉투 전달 방법에 대해 통화를 하면서 송 전 대표가 있을 때 같이 얘기했다라고 말한 부분과 돈을 주고 갈 테니 송 전 대표에게만 말해줘 라고 이 의원이 말했다는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속속들이 알려지는 상황에서 송영길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정근의 개인 일탈이다, 이런 기조의 대응을 과연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물밑에서 돈봉투 작업을 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왜 이런 일들을 벌였겠습니까? 송영길 라인에 확실히 올라타서 자신들의 다음 공천에 눈도장을 찍기 위함이었겠죠. 그렇다면 송영길 당신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물밑에서 열심히 돈봉투를 뿌렸다라고 어필하는 게 상식이거니와 송영길의 보좌관도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데 의원님 모르게 보좌관이 이런 큰 판을 벌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송영길을 옥죄는 부분이 이정근의 녹음 파일 말고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정근은 물론 자금을 마련하고 전달한 강래구 감사협회 회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정근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보도는 이미 나온 바 있는데요.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이정근과 강래구는 나름의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터짐으로써 이 둘의 정치적 꿈은 모두 소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이 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검찰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형량을 줄이는 일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게 이 둘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한 어떤 배경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자금을 마련하고 전달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으로부터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회장은 대전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핵심 공여자 중 한 명인 강 회장이 현금 살포 의혹을 인정함에 따라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0명 내지 20명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점 한 가지, 이번 사건이 민주당의 쓰나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송영길이 당대표로 선출됐던 전당대회에서는 친문 진영의 홍영표와 우원식 후보가 출마해 송영길과 경쟁했었죠. 매우 박빙승부였는데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홍문표와 우원식이 너무나 조용하다라는 점입니다. 돈봉투 작업이 없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녹취록까지 나온 마당에 홍영표와 우원식이 반발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둘은 이 사건이 알려진 시점부터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검찰이 확보한 통화 녹음에는 송 전 대표의 경쟁 상대였던 홍영표 의원 캠프에서도 동료 의원들에게 현금을 뿌렸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강 회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지금 홍 쪽에서 의원들한테 뿌리니까 라며 고민을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라고 말한 대목이 바로 그것인데요. 앞서 JTBC가 해당 녹취록을 보도할 때는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까지는 보도된 바 있지만 그 앞에 전후 맥락에서 홍영표 쪽에서 의원들한테 돈 뿌리니까 라는 대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이 돈봉투 사건이 당시 송영길뿐 아니라 경쟁 후보였던 홍영표, 우원식에게도 불똥이 튀는 것을 우려해 이 두 경쟁 후보가 입을 닫고 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